여러분, 혹시 어젯밤 잠 못 이루신 분 계신가요? 아니, 돈 때문에 말이에요. 정부에서 갑자기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얼마를 받는 건지, 언제 받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그 답답함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동반자 인생 후반전 교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 관계자들이 밤낮 없이 회의하고 있는 그 내용, 바로 우리 어르신들 주머니 사정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도 왜 이렇게 불안하고 헷갈리는 걸까요?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인터넷에는 온갖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정작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간단한 거잖아요. 나는 받을 수 있나? 얼마나 받나? 언제 받나? 이것만 알면 되는데 말이에요. 어제 제가 동네 경로당에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한창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면서? 아니야, 우리는 해당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누가 받는 거야? 이런 대화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정보가 없어서 포기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헛된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부에서 갑자기 왜 돈을 나눠주려고 하지? 뭔가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알아봤어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관련 자료들도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알게 된 진실은 이거였어요. 정말로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몇 년 전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받으셨던 거 말이에요. 그때도 처음에는 정말 줄까?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결국 다 받으셨잖아요. 이번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만 이번에는 규모도 더 크고 대상도 더 넓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에서 주겠다고 해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번에도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이번 정책의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도 장 보러 가시면 느끼시잖아요. 예전에 1,000원이면 살 수 있던 게 지금은 2,000원, 3,000원씩 하니까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소득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물가 상승의 타격을 더 크게 받으시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물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지원은 단순히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요. 의료비 부담 줄이기, 교통비 지원 확대, 통신비 전략 방법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 뭔가 조건이 까다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혜택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해당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 할머니 같은 경우 혼자 사시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계세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정도 되시죠.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지원 대상에 해당하세요. 또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 할아버지는 아직 일을 하고 계세요. 주 사흘 정도 경비 일을 하시면서 월 50만 원 정도 버시고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월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연금도 받고 있고 일도 하고 있으니까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물론 모든 분이 같은 금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적게, 어려운 분들은 더 많이 받는 구조예요. 이게 더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혜택을 놓치거나 반대로 해당되지 않는데 헛된 기대를 하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지급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함께 추진되는 다른 혜택들은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복잡한 용어나 어려운 설명은 빼고 정말 필요한 핵심만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어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소비지원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간단해요. 모든 사람의 형편이 다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당히 주자는 취지거든요.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분들은 주로 고소득 직장인이나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일반 국민에 해당하는 분들은 25만 원을 받아요.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구간이에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으시면서 가끔 용돈벌이 정도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그 다음이 차상위 계층인데 이분들은 40만 원을 받으세요. 차상위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말해요.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생활이 빠듯한 분들이죠.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분들이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이유는 당연하죠.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계시니까요. 그럼 내가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나오거든요.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도 많이 내고 소득이 낮으면 보험료도 적게 내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74세 최할아버지 같은 경우 국민연금으로 월 70만 원을 받으시고 기초연금도 함께 받고 계세요. 건강보험료는 월 6만 원 정도 내고 계시죠. 이런 경우라면 일반 국민에 해당해서 2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 광주에 사시는 69세 정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세요. 건강보험료는 거의 내지 않으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대상이라서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기준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같은 소득이라도 가족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과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분의 기준이 다르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실제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다행히 이번에는 대부분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정부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격을 판단하고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자동으로 입금해 드리는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주소나 계좌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사를 하셨거나 은행 계좌를 바꾸셨거나 가족 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미리 동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급 시기는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에요. 물론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요. 정치적인 이유로 논의가 길어진다면 8월이나 9월로 미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급 방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은 직접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주고 어떤 지역은 지역 상품권이나 포인트 형태로 지급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세부 사항들은 각 시군구에서 결정하게 되니까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지사항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지원은 단순히 소비 지원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추진되는 다른 혜택들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들까지 합치면 실질적인 혜택은 훨씬 클 거예요. 먼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있어요. 현재도 어르신들은 의료비 혜택을 받고 계시지만 여기에 추가로 더 많은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요. 특히 만성질환 관리나 정기검진 비용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에요. 교통비 지원도 늘어나요. 지금도 경로 우대로 대중교통을 무료나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추가로 택시 이용료 지원이나 지역 순환버스 확대 같은 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요. 통신비 전략도 빼놓을 수 없어요. 요즘 휴대폰 요금이 만만치 않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요금제나 인터넷 사용료 지원 같은 것들도 검토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런 혜택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부에서는 이번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급되는 소비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니터링해서 앞으로 어떤 분야에 더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할 계획이에요. 만약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생필품 구매가 많다면 생필품 가격 안정화 정책을 강화하는 식으로요.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와 어르신들 사이의 소통 창구도 더 넓혀 나갈 예정이에요. 지금까지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알려드리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해요. 실제로 이미 여러 지역에서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이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본인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주민등록 주소가 현재 살고 계시는 곳과 맞는지, 은행 계좌 정보가 최신인지, 가족 관계 변동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런 정보들이 틀렸다면 지원금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셨는데 주소 변경을 안 하셨다면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발송될 수 있거든요. 또 은행 계좌를 해지하셨는데 새 계좌로 변경 신고를 안 하셨다면 입금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정보 확인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 만약 수정할 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해 주세요. 복잡한 서류나 절차는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지원금과 관련해서 온갖 소문들이 돌아다닐 거예요. 신청 기간이 따로 있다더라. 특별한 조건이 있다더라.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더라. 이런 잘못된 정보들 말이에요. 이런 소문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만 믿으세요. 가장 확실한 정보는 정부 공식 발표나 지역 관공서에서 나오는 공지사항이에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도 좋고요.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으로 돌아다니는 정보들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는 주변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 이웃이나 친구분들과 서로 정보를 나누시면 도움이 돼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젊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개인정보는 절대 함부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건 가족이라도 함부로 알려주시면 안 되고,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즘 이런 정부 지원금을 미끼로 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원금을 빨리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정부 지원금은 수수료가 없고 개인정보도 따로 확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지원금을 받으시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실지 미리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급하게 필요한 곳에 쓰시는 게 우선이지만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계획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미뤄두셨던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거나 오래된 생활용품을 새로 바꿔보시거나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소비가 결국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질도 높여주거든요.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평소에 관심 없으셨던 정부 정책들에도 눈을 돌려보세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생각보다 많아요. 의료비 지원, 교통비 할인, 문화활동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등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잘 활용하시면 지원금보다 훨씬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원을 잘 활용하시면 연간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문화활동 지원을 이용하시면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훨씬 저렴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정책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부에서도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런 혜택들을 제대로 받으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으시더라도 건강관리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라요. 정기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챙기세요. 그리고 정기검진도 꼭 받으시고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꾸준히 관리하세요.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번 지원금을 받으시게 되더라도 너무 의존하지는 마세요. 이건 일시적인 도움일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가능하다면 소액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시고 건강한 소비 패턴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야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지원은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법이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주변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거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번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